토레스 전기차 바로 어제 다뤄드렸죠. 핵심은 토레스 전기차의 전력과 마케팅, 예컨대 배터리 보증 10년 100만 킬로미터 같은 거라던가 가격을 아예 예정보다 내려서 출시한 거, 그리고 최하위 트림으로 구매해도 거의 풀옵션이라는 것도 기존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성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토레스 전기차를 보면서 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냥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 다음 신차들에 적용되면, 그리고 살짝만 개선되면 대박이라 불릴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게 그런 건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코리안 BM이라는 표현을 잠깐 썼죠. 사실 이건 그냥 실물을 보고 무엇보다 실내 구성을 직접 접하고 체험하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어제 영상에서는 배터리 보증 10년 100만 킬로미터 내용이라던가 가격 인하와 옵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걸 자세히 다뤄보려 합니다. 당연히 운동 성능이나 파워트레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상품성과 차량 및 옵션 구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거라서 이건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하고요. 우선 외관 디자인보다도 실내, 즉 운전자가 가장 많이 쓰고 접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단위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레이아웃과 디자인, 이거 최근에 나오는 BM하고 굉장히 비슷해졌습니다. 최근 BM 신차들을 보면 버튼을 싹 다 없애고 하단에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없고 상단 디스플레이에 모든 걸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공조장치 조작 같은 것도 디스플레이에서 해야 하는데 조작 방법에 호불호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버튼만큼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비상등 버튼은 BM과 다르게 물리 버튼으로 남겨둔 거,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단위를 좁혀보면 센터 터널 쪽을 굉장히 간결하게 만든 거, 이것도 인상적입니다. 주변을 앰비언트 라이트로 감싸고 컵홀더랑 기어 레버만 남겨뒀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서 좋고요. 센터 콘솔 바로 앞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거든요. 커버를 닫아도 스마트폰이 딱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것도 구성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쌍용차, KGM차를 언급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운전자 중심으로 구성을 잘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렉선 라인업 세대랑 토레스 전기차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주변 대리점 같은 곳에서 구경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토레스 페이스리프트가 이 구성과 디자인 그대로 나와도 될 정도다, 이런 거였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일체형으로 바뀐 거 좋은 변화인 것 같고요. 외관 디자인도 보면 현행 토레스는 방향 지시등이 햇빛이 쨍쨍한 날에는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EVX는 아예 LED로 들어가고 레이아웃도 바뀌면서 굉장히 잘 보입니다. 센터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의 UI도 디자인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약간 BM 스타일이잖아요. 주력 모델이나 가장 최상위 모델의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싹 다 바꾸고 이걸 최상위 모델부터 엔트리 모델까지 돌려 쓰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신차에도 적용되면 좋은 것들, 그리고 개선하면 좋은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음 신차들에 적용되면 좋을 것 같은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음 신차는 토레스 픽업 트럭부터 토레스 페이스리프트, KR19, F100 이런 차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금 토레스 전기차에 적용된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디자인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BM도 보면 이전까지는 솔직히 7시리즈급 차주들한테는 억울할 정도로 너무 똑같았습니다. 3시리즈를 기반으로 바뀐 실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7시리즈급에선 억울하죠. 그런데 이제는 7시리즈를 기반으로 바뀌었고 실내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이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7이나 5나 억울할 만한 차주들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걸 좋게 보는 이유가 패밀리룩, 브랜드의 정체성이 되면서도 개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 제대로 개발해 놓고 한 세대 정도 돌렸으면 되는 거잖아요. 토레스 픽업부터 한 세대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은 일체형 디스플레이, 플로팅 타입 센터 콘솔, 토글 스위치 타입 변속 레버, 새로운 디스플레이 UI, 그리고 문을 열고 잠글 때 나오는 사운드, 이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는데 꽤 괜찮습니다. 이런 소리가 납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어설픈 구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 어설픈 게 좀 많았고 심지어 토레스 내연기관차도 그런 게 몇 가지 있었는데 토레스 전기차 실내 구성은 거의 그런 게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개선할 점은 분명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신차라면 당연히 지금 새롭게 적용된 구성에서 발전이나 개선 이후에 적용되어야 할 거잖아요. 이날 몇 가지 눈에 띄는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공조장치 디스플레이, 이거 사실 잘 만들면 버튼식보다 편할 수 있거든요. 앞에서 제가 버튼식만큼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이유가 이건데, 공교롭게 BM하고 또 비교하게 됩니다. BM은 이렇게 온도 조절 창이 계속 떠 있습니다. 이러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조작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오토 에어컨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온도만 조절해도 바람의 온도나 강도 같은 거, 그리고 통풍 시트랑도 연동이 돼서 온도만 조절하면 사실상 만질 게 없습니다. 어차피 온도만 조절하면 되니 공조 장치 메뉴를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토레스 전기차는 온도를 조절하려면 메뉴를 들어가야 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공조 장치 메뉴가 뜹니다. 자동차는 주요 기능을 한 번에 조작할 수 있냐, 두 번 이상 조작해야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온도 조절은 굉장히 자주 쓰는 메뉴이기도 하고 주행 중에도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 번에 조작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건 아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충분히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원 분들끼리 회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온도 조절 버튼은 BM처럼 계속 떠있게 하는 게 좋고 이왕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배치하는 게 좋겠죠. 요즘은 듀얼 에어컨이라 각 좌석에서 조작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는 게 좋으니까요. 이건 빠르게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기어 레버 조작 방법인데 이것도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이건 토레스 전기차 페이스리프트나 아니면 먼저 페이스리프트 되는 내연기관차부터 적용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진해서 후진을 하거나 후진해서 전진을 하려면 기어 레버를 2번씩 눌러줘야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차할 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더블 클릭을 계속해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BM도 생긴 건 이거랑 비슷한데 조작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어 레버 버튼에 단계를 뒀습니다. 한 번만 들어가게 살짝 눌러주면 기어도 하나만 바뀝니다. 깊숙하게 눌러주면 이렇게 전진해서 후진, 후진해서 전진 이렇게 한 번에 바뀌고요. 이건 사실 기술적으로 그리 어려운 건 아닐 것 같거든요. 토레스 전기차는 이미 만들어진 차라서 개선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출시까지 한 달 반 정도 남긴 했지만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운전자들이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하냐를 결정짓는 요인이잖아요. 변속 레버를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개발 비용이나 부품값이 천문학적으로 드는 건 아니니까 이건 가까운 신차부터 빠르게 적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대로 흘러갈 것 같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토레스 라인업까지는 소비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차, 어떠한 문제에 대해 개선을 하고 이걸 긍정적인 여론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회생 절차가 끝나면서 나온 차고 일종의 재도약을 의미하는 차이기도 하기 때문에 살짝 부족한 것도 소비자들이 납득해 줄 수 있는 차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아니라고 했죠. KR10부터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차가 나와야 하고요. 하드웨어적인 거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기어 레버 조작 방식 같은 것들, 소프트웨어 또한 거의 완벽에 가까워서 아주 간단한 업데이트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KR10부터는 소비자들도 문제 개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함께 성장하는 느낌, 고객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느낌이지만 이때부터는 베타 테스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KR10은 토레스 전기차보다 완성도가 더욱 높을 거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성도는 좀 더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구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토레스 전기차도 구성이 충분히 좋고 솔직히 이런 구성과 디자인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KR10은 저희가 비공개 좌담회 때 실내 콘셉트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물 형태로 만들어진 걸 봤는데 이건 좀 더 BM스러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물리 버튼을 굉장히 적절하게 배치했다는 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나온 차들하고 가장 큰 차이이자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양산화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디스플레이도 좀 더 시원하게 들어가고 레이아웃도 더 깔끔하고 토레스 전기차랑 다르게 물리 버튼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심지어 버튼 디자인도 예쁘고 배치도 아주 깔끔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보자마자 든 생각이 외관보다 실내가 더 대박이라는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출시가 임박했을 때 외관 디자인보다 실내 티저를 먼저 공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했을 정도입니다. 보통 실내 디자인이 잘 빠진 차들은 실내 티저 이미지부터 공개하기도 하잖아요. 요즘 들어 계속해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에 오늘 영상 내용도 포함됩니다. 진짜 시작에 불과합니다. 토레스 전기차의 가격과 옵션 구성, 실내 디자인 충분히 잘 나왔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신차 하나가 나왔는데 다음 신차가 기대될 정도라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라고 보고 소비자들 반응도 그만큼 따라와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만 아니라면 토레스 전기차 이후의 신차들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